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확률 변수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다면 그 확률 변수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특성들 중에서 기대값이라는 것과 표준 편차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값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자료를 이제 수치적인 방법으로 요약을 할 때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과 그리고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료의 그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평균 그리고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인 표본 표준 편차에 대응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그 확률 변수의 그 기대값 혹은 평균, 영어로 expected value 혹은 me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값에 어떻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값 평균의 그 정의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기대값이 의미하는 바를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이제 기대값으로 적절한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장의 행운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우리가 임의로 뽑을 때 받게 되는 이제 상금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운권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행운권의 상금을 X라고 하면 X는 사실은 근원 사건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률 변수는 X의 값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하나를 뽑을 때 X가 얼마 정도 될까, 이제 상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적절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그 금액이 적힌 이제 행운권들이 10만 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10만 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상금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이 행운권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상금 총액이 있겠죠? 자, 그 값을 행운권 총 개수인 10만으로 나눈 값을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운권 하나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기대 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 행운권의 수는 10만 장이고요. 총 상금액은 지금 왼쪽 표에 1000만원 상금의 그 행운권이 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상금의 행운권이 4장이 있으니까 1000만원 더하기 400만원 더하기 비슷하게 10 곱하기 10 10만원 상금이 10장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원짜리 그 행운권이 100장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것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상금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다가 상금을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장수를 10만 분의 1, 그 다음에 10만 분의 4, 10만 분의 10, 10만 분의 100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그 상금 액수는 우리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생각할 때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입니다. 물론 이제 X가 가지는 값이 1000만, 100만, 10만, 만도 있지만 이제 0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즉 상금이 1000만이 되는 확률이 10만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00만 원이 되는 그런 가능성은 10만 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은, 물론 여기는 지금 값이 0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굳이 그것까지 더 쓰자면 0 곱하기 10만 분의 99,885까지 더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10만, 100만, 100만, 아니, 네, 1000만, 네, 100만, 10만, 만, 0은 확률 변수 x, 즉 상금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쭉 쓴 것이고요. 그 뒤에 곱한 값은 x라는 확률 변수, 상금이 이 값을 택하는 확률을 우리가 뒤에다가 적은 것이죠. 여기 있는 값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대 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금 x라는 확률 변수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과 그 값을 가지는 확률, 지금 앞에서 우리가 확률 함수, 확률 질량 함수를 약속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large x가 small xi가 되는 확률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곱하는 방식으로 기대상금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example을 통해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수치값은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들을 모두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때 이러한 값들하고 그 값을 이제 택하는 확률, 물론 여기 있는 값은 확률 질량 함수의 이제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곱해서 다 더하는 이 값을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혹은 평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표기하는 기호로 2라는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 of x,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expected value의 이제 2를 이제 따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대값 혹은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경우에 따라서는 mu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우리가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방금 예시에서 본 것처럼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을 곱한 값을 모든 경우를 다 더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xi 곱하기 fxi의 썸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인덱스가 모든 경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쓰지 않고 생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값을 이제 x의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에 이제 의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분포의 어떤 그 기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x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의 모평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이제 기본적인 식은 위와 같은 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이제 계산하기도 하지만 x하고 관련된 어떤 다른 식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x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요. 즉 x제곱을 이제 하나로 우리가 y로 취급을 한다면 y라는 것도 근원사건, 실험의 결과인 근원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x값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제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y값도 근원 사건들에 대해서 값이 결정이 되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이제 u of 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때, 스몰 x에 대한 함수를 생각을 할 때, 그 함수에다가 이제 그 어떤 확률 변수 라지 x를 이제 대입을 한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도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example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u of x라는 이제 함수가 x 빼기 3이라면 u of x라는 확률 변수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자, large x는 확률 변수 자체의 기대값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어떤 적당한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만든 확률 변수 u of x의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의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들을 쭉 생각을 해서 그 값이 가질 확률들을 이제 곱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은 u of x가 가지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large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이 있으면 그런 값들을 u라고 하는 함수에 대입을 해서 얻은 값들이 u of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들은 결국 이러한 값들을 가질 것이고 u of x가 이러한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large x가 xi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f of xi라고 하는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u of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그냥 처음에는 이제 xi만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는 u of xi를 생각하고 뒤에 있는 확률은 이제 그대로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라는 확률 변수로부터 x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x제곱에 그러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xi들의 제곱의 확률 값을 이제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즉 u of x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확률 변수 large x를 이제 대입을 해서 얻은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axi 플러스 b 여기에다가 large x가 가지는 값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확률을 이제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자, 물론 서메이션은 이제 그 인덱스가 i에 따라서 이제 더하는 게 될 텐데요. 자, a하고 b는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앞부분은 이 녀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을 계산하는 식이 되는 것인데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확률 질량 함수 혹은 확률 함수의 특징이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대값을 계산할 때 상수배를 하는 것과 상수를 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상수는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 더하는 것만큼 b가 더해지는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이긴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x에 대한 어떤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small u라고 하는 함수와 small v라고 하는 함수로부터 이제 각각 확률 변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더해서 그 더한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될 텐데,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각각의 기대값의 합과 같다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할 것 중에 하나는, 자, 이러한 계산 과정과 더불어서 이러한 성질들, 즉 확률 변수 두 개의 덧셈을 한 다음에 그거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제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선형 변환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과 같다를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이제 계산해 보는 한 가지 예제로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도난이나 파손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1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는데, 이러한 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도난이나 파손 같은 손실을 이제 당하는지를 봤더니 200번 중에 3번 걸로 손실이 발생을 이제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공정한 프리미엄, 여기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험 상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보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이제 그 대가로 얼마 이제 보험료를 이제 받는 것이죠. 자, 그럼 공정한 프리미엄, 공정한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근데 항상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x라고 두면 x는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자, x가 어느 정도로 기대가 되는지 하는 기대값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기대값을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공정한 프리미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상금이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일까요? 고객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0원이 되는 것이죠. x가 취하는 값은 100만 원 아니면 0원입니다. 자,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x가 100만 원이 되는 경우는 200번 중에 한 번 꼴이니까 0.005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이제 그 0원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99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x가 가지는 값 0, 확률 0.995, 그 다음에 x가 가지는 값 100만원 곱하기 확률을 해보면, 자, 100만원에다가 0.005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나요? 5,000이 되겠네요. 네.
이제 X,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팔았을 때, 그 보험회사가 이제 그 하나하나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는 보상 금액으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5,000원을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프리미엄으로 5,000원을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5,000원에 팔게 되면 전혀 뭐 그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보험회사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을 이제 고려해서 그것을 이제 보험금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서 우리가 앞에서 예제 3에서 그 3명이 이제 구두 아니면 운동화를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구두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의 수를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라고 두고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 구두 구매자 수의 기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반반의 확률로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구두 아니면 운동화를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그 구두를 구매하는 사람의 수를 X라고 하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0이 되는 확률은, 자, 그때는 반반이었으니까 8분의 1이 됐고요. 이 경우는 8분의 3이었고요. 이 경우도 8분의 3이었고, 이 경우는 8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확률 분포를 일단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값은 이제 x하고 x가 가지는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을 이제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므로 0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3, 6, 3을 하는 거니까 1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4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하고 fx 곱한 값을 먼저 계산을 했고요. 그것을 다 더했더니 아까 2분의 3이었죠? 네. 2분의 3. 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기대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기대값은 x라는 확률 변수 여러 개의 값을 택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택하는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가 이러한 평균 혹은 기대값으로부터 실제로 값들이 얼마큼 흩어져 있는가, 흩어진 정도 를 우리가 한번 퍼진 정도를 한번 측정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은 이제 자료에 대해서는 표본 표준 편차였는데요. 자, 확률 변수의 경우에도 중심으로부터 그 퍼진 정도를 계산하는 개념으로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 편차라고 불리우는 값을 우리가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분산은 그 중심, 즉 표본 평균을 생각을 했을 때 표본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자료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편차를 생각을 하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눠 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 나눠줄 때 대략적으로 n이긴 하지만 그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를 이제 n-1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편차 제곱의 일종의 평균이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확률 변수 x의 분산도 비슷하게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들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앞에서 계산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우리가 뮤라고도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뮤로부터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편차가 되겠죠, 의미는. 자, 이 확률 변수, 편차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제곱을 생각해서 그거의 평균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산을 표시하는 기호로는, 분산은 이제 영어로 variance니까 앞글자를 따서 VAR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V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라고 약속을 하겠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서는 이제 그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이제 확률 변수의 분산, 확률 변수 표준 편차입니다. 자, 확률 변수 표준 편차는 SD라고 쓰는데, 이 값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SD,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거의 정의가 expectation x-뮤의 제곱의 expectation이었었는데, 자, 이 녀석의 평균을 기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large x가 택하는 값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하는데 뒤에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f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확률 질량함수, 확률 함수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기호 하나로 표시할 때 이제 variance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대값을 뮤라고 쓰는 것과 비슷하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SD라고 쓸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나타내니까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보통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분산을 이제 정의 자체는 이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계산을 좀 해보면 조금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x-뮤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여러 확률 변수를 더했을 때 그거의 평균은 각각의 확률 변수의 평균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더 쓰죠. ax 플러스 b의 expectation 1차 변화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대값도 그대로 그 1차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자, 이 뮤라는 것과 뮤 제곱은 상수니까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렇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E of x를 우리가 뮤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2뮤 곱하기 뮤, 즉 마이너스 2배의 뮤의 제곱이 되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식에서 뮤의 의미는
x의 기대값이므로 이 기대값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조금 불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x 제곱한 거의 기대값이고요. 여기서는 기대값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식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종종 이 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분산의 경우에 그 1차 변환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상수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앞에 있는 a는 제곱으로 이렇게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분산의 정의를 이제 그대로 따르는 건데요. 자, 이거의 정의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일단 먼저 빼겠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x의 평균을 μ라고 우리가 표기를 한다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 μ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인데, 자, 여기가 b가 이제 캔슬되고 남는 것이 a 제곱 x 마이너스 μ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 a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expectation에서는 a 제곱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뒤에가 x의 분산이 되므로 ax 플러스 b의 분산은 x의 분산에 a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해보고 기대값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그 확률 변수의 분산 표준 편차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죠. 자,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은 빨리 계산을 하게 되면 0 곱하기 0.1, 1 곱하기 0.2, 2 곱하기 0.4, 3 곱하기 0.2, 4 곱하기 0.1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0.2 더하기 0.8, 0.6 더하기 0.4니까 2가 되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자면 x에서 2를 뺀 거의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값에서 2를 뺀 거의 제곱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될 텐데요. 처음에 0하고 2의 차이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4 곱하기 0.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과 2의 차이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확률이 0.2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 0인 것 같죠? 여기서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은 2하고 차이가 제곱을 하면 1이 되고 확률 0.2. 그 다음에 4는 차이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제곱하면 4가 돼서 확률 0.1을 곱하게 되면 0.4, 0.2, 0.2, 0.4, 1.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1.2가 나오고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도 얻었었는데요. 자, 이 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뒤에 있는 값을 우리가 앞에서 2를 계산했으니까 결국 제곱의 평균에서 4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각각의 x들을 제곱을 한 값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0 곱하기 0.1, 1 곱하기 0.2, 2의 제곱 4 곱하기 0.4, 3의 제곱 9 곱하기 0.2 더하기 4 곱하기 0, 4가 아니라 16이 되겠네요. 네. 16 곱하기 0.1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하면 뭐 계산이 이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귀찮긴 하지만 0.2 여기가 46, 1.6인 것 같고요. 29, 18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 그래서 얘하고 얘랑 더하면 앞에 0.1, 1.8 더하면 2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3.2니까 네 3.2, 2 5.2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5.2 빼기 4 그래서 1.2 그래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곱의 기대값은 5.2가 돼서 이 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 자료를 요약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 두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까지는 확률 변수 하나의 그 정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확률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두 확률 변수가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확률 분포를 결합 분포라고 부릅니다. 두 변수가 서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라는 의미에서 결합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합 분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x라는 확률 변수, y라는 확률 변수가 독립적으로 별도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과 y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의 순서상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는지, 이것의 값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값들이 가지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두 확률 변수가 결합된 확률의 정보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부르는 것은 x하고 y가 취하는 값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쌍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쌍들에 대해서 x하고 y가 가지는 이 순서쌍이 특정한, 즉 large x가 small xi가 되고 large y가 small yj가 되는 그러한 확률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이 두 확률 변수가 결합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rge x가 택하는 값들을 쭉 한번 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small x1부터 small xm까지 라고 우리가 두고 large y가 택하는 값이 small y1부터 small yn이라고 할 때 결국 이 순서쌍이 택하는 값은 x1, y1, x1, y2 이런 값들도 있고 x2, y1, x2, y2 이런 값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x가 택하는 값들을 다 고려하고 뒤에는 y가 택하는 값들을 다 고려한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두 변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때 썼던 분할표와 같은 형태로 다음과 같이 x가 택하는 값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m까지. 그 다음에 y가 택하는 값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떤 xi와 어떤 yj가 교차하는 칸이 있겠죠? 그 칸에는 다음 확률을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률이냐면 large x가 xi가 되고 large y가 small yj가 되는 이러한 즉 순서상이 xi, yj가 되는 그런 확률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이 표를 보면 large x와 large y가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가지고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확률을 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이제 확률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1변수 확률 함수였는데요. 지금은 2변수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2변수 확률 함수를 이제 고려했을 때, 자, 이러한 2변수 확률 함수는 두 확률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확률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앞에서는 확률 함수 혹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는데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하는 확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 앞에 결합이라는 말을 붙여서 두 변수 x, y가 결합이 된 모습을 나타내는 결합 확률 질량 함수, 영어로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가리키는 말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었는데 그 앞에 joint라는 말을 더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그림을 그린 것처럼 large x라는 확률 변수와 large y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을 쭉 나열하고 그러한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들의 확률을 즉 결합 질량 함수 값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두 확률 변수의 결합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이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함수로서 식으로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결합 확률 질량 함수, 결합 확률 분포가 주어지게 되면 x의 확률 분포, y의 확률 분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x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px가 x1이 되는 이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려면 지금 주어진 결합 확률 분포에서 x가 x1이 되는 경우를 다 고려한다면 large x가 x1이 되는 경우 중에서는 large y가 y1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small y2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표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다 합하는 거죠.
즉 행의 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합. 그리고 large x가 small x2가 되는 확률은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하나의 변수 값은 고정을 시키고 다른 변수의 값을 모두 고려해서 다 더하는 이러한 과정을 영어 표현에 margi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말로 이제 margi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뭐 주변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보통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이제 marginalize out을 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주변 확률 분포라고 또 부릅니다. 즉 x의 주변 확률 분포는 앞에 있는 f하고 f는 이제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서 이변수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1변수 함수로서 large x라는 확률 변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질량 함수를 지금 나타내는 기호로 쓰기 위해서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 미첨자로 x를 썼습니다. 자,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의미는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 i가 되는 확률인데요. 그것은 large x가 small x i가 되는 모든 경우, 즉 y가 j가 1부터 n까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더하는 게 되겠고, 이것은 행에 있는 값을 다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컬럼에 있는 값을 다 더하게 되면 y의 확률 분포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arge y가 yj가 되는 확률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yj가 있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의 합을 계산을 하면 y의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확률 분포를 x하고 y의 확률 분포를 주변 확률 분포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이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대 중고차 중에서 5대는 좋은 상태에 있고요. 2대는 변속기 문제가 있고 3대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2대의 차를 골랐을 때 2개의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 x는 2대 중에서 변속기에 문제가 있는 차의 수라고 하고요. y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의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하고 y라는 두 가지 확률 변수가 어떤 식으로 값들이 바뀌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합 확률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는 차의 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변속기에 문제가 있는 차는 최대로 2대가 되는 거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나 1이나 2가 되겠습니다. 자,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떨까요?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는 3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2대의 차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y가 되는 값도 최대로 2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한다라고 하죠. x, y라고 쓰고 0, 1, 2, 0, 1, 2라고 이제 쓰면, 자, 이 9개의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9개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F00을 생각을 해보죠. F00의 의미는 X라는 확률 변수가 0이고 Y라는 확률 변수가 0이 되는 그런 확률인데요. 자, 10대 중에서 5대를 선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비보건 추출이 될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선택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대 중에서 2대를 선택하는 조합의 경우가 총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변속기에도 문제가 있는 차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X가 0이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는 세대 중에서도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5대 중에서만 2대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모두 이만큼 있을 텐데, 물론 이 경우에는 근원 사건들이 다 일어날 가능성들이 다 동일한 equally likely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중에서 해당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로 나누면 확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45분의 위에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그 칸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봅시다. 자, 이 값은 자, 전체 경우 중에서 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는 차가 2대인데 그 중에서 한 대를 선택을 해야 되므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엔진에 있는 문제가 있는 차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5대 중에 한 대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4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비슷하게 해보면 45분의 자, 지금 x가 2가 되고 y가 0이 되는 경우는 변속기에 문제가 있는 차가 2대니까 딱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45분의 1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값은 어떨까요? 자, x가 2가 되고 y가 1이 되는 그런 확률. 자, 이런 확률은 0이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2대의 차를 고르기 때문에 x 플러스 y 값은 최대로 2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0이 되고, 자, 마찬가지 이유에서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값을 이제 채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를 채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될 것이고요. 자, 이 결합 확률 분포로부터 주변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해보면, 즉 각각의 행의 합을 다 더해보면 첫 번째 행의 합은 45분의 28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45분의 16이 되고, 그 다음에는 4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x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쓸까요? 네.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가 되는데 각각의 확률이 45분의 28, 16, 45분의 16, 45분의 1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의 합은 21, 그 다음에 21이 되네요. 그리고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y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주변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50분 약간 넘긴 것 같으니까 네, 예제 11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